연준의 0.25% 금리 인상, 해당 소식에 놀라신 분은 안 계시죠? 옆집에 마실랑은 강아지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까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역사상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사안은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제롬 파웰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양반이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율 2%를 성취하는 것이다. 장기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대놓고 구라를 치고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보다 타이트해지면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025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율 2%를 성취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발언을 하자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 또한 나왔었는데요. 앞선 발언과 함께 해당 발언이 나왔을 때 S&P 500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희망 회로를 깨 부수기라도 하듯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뭐라고 했느냐? 그렇지만은 필요시에 양적 긴축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라면서 밑밥을 살살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그 밑밥을 바로 받아 먹으면서 S&P 500 하락했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즉 굉장히 혼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패자가 나왔는데 패자는 바로 달러가 다시 한번 녹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하락을 하면은 위험자산들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역시 반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꽈배기처럼 몸을 비틀고 있는 비트코인 29,39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난장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음 연준 미팅은 9월달로 예정이 된 가운데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77.2%로 점쳤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동안까지 나온 데이터들에 의해서 연준의 의견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다만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저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낮춘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같은 경우는 서서히 그 기축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풀린 달러들이 조금씩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는 없겠죠. 과거 다른 나라의 실패한 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미국.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미래는 좀 아찔아찔하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넘어설 것이며 법정화폐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법정화폐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수십만 개의 노드가 거래를 검증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은행이나 정부의 화폐 가치 결정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 자, 그런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 개발을 하는 스트라이크의 창업자인 잭 몰러스와 트위터 및 스퀘어의 창업자인 잭 돌시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잭 돌시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평화의 상징 비트다 라는 것이죠. 세계 평화라든지 자유에 반대하는 자들, IMF라든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상하게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 공화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돈 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비트코인은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돈을 찍어가지고 뿌려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닌가.
자, 아무튼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들을 상품으로 규제하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샘 뱅크만의 절친, 같이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샘 뱅크만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던 민주당 최고위원인 맥신 워터스, 공화당이 미국의 투자자 보호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장 구조 재편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악마가 다 있나? 얘네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암호화폐를 바이든의 신복인 SEC 게리 겐슬러에게 넘겨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얄밉네요. 이어서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중에 69%는 수익 상태다. 그리고 신규 유입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실현 시가총액의 71%가 6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투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3만 달러를 지금 현재 잃어버렸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등을 위한 희망은 계속된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비트코인의 50일 2평 해당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러지의 매니징 파트너는 만약에 50MA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25,2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FX 프로의 선임시장 분석가는 여기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하방 압력이 가중되게 된다면 11월 저점과 200조 2평 부근으로부터 형성된 상방향 채널의 하단인 27,000달러까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한번 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석가 로마는 비트코인 주봉 분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은 결국 저항에 맞고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된다라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자, 한편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에는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생 상품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이럴 때는 보통 위아래로 동시에 터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는데 과연 어찌 될 것인지 몇몇 분석가들은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했다가 3만 달러 혹은 29,500, 600짜리에서 저항을 받고 꼭 부러지게 되지 않겠느냐, 28,000달러대까지 결국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으며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채널상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과연 오늘 이후에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또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형 거래가 OKX와 호비 거래소, 중국인인 것 같죠? 중국 거래소로부터 98,000개의 비트코인을 인출해가지고 그중에 37,000개를 바이낸스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래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게 물린 것이 축적 당시 평단가가 3,693달러, 살벌하게 물려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를 던질 것인가? 크립토코언트의 시모나 D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발전 가능성,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 유통 공급량, 이더의 유통 공급량이 1억 2천만 개인데 이 중에 20.74포인트가 스테이킹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기보다는 스테이킹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는 물량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스테이킹 되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그와 동시에 거래소 출금 주도 숫자도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장투자들은 가격 떨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은 언젠가는 회복이 되고 또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비트와 이더만큼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다주는 암호화폐 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오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재단이 1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블록원을 고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지지고 볶는 이오스와 블록원. 그런가 하면은 도지코인 미결제 역정이 5억 달러 돌파. 조만간에 도지코인 상에서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분위기만 잘 맞춰준다라면 떡상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멍멍 도지코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엑시 인피니티 지난밤에 1억 4,300만 달러 상당히 언락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총이 13%나 급증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떨어지면 엑시 인피니티 크게 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는 몽골 정부가 폴리곤 랩스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리곤 슈퍼넷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자, 과연 국가 단위에서 폴리곤을 도입할 수 있을까?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수이 네트워크, 수이 토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전체 유통량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들, 닥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패라든지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느냐? 위믹스 때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 아니냐? 왜 차별하냐? 라고 하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재미난 소식 나왔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월드코인. 자, 월드코인 중국판 당근마켓이 또 있죠. 중국의 당근마켓에서 월드코인 홍채 데이터가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200에서 1000위안, 3만원에서 17만원만 주면은 다른 사람의 홍채를 살 수가 있다. 이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홍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대놓고 팔아요. 당근마켓에. 대단합니다. 중국 전체가 그냥 블랙마켓.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싶다. 이 홍채 쇼핑 하려면은 어디로? 중국으로 고고싱 하면 되겠다. 라는 좀 대도 않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내가 도움받았으니까 시청률을 주겠어.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